이 상한가 끝까지 가는 걸까요? 이 얘기를 풀려면 불꽃놀이를 한번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여름밤에 큰 불꽃놀이가 열린다고 하면 명당 자리는 언제 다 찰까요? 불꽃이 펑 터진 다음이 아니에요. 터지기 한참 전에 좋은 자리부터 사람들이 쫙 깔립니다. 다들 펑 소리를 듣고 오는 게 아니라 오늘 밤 터질 거라는 예고만 듣고 미리 몰려드는 거예요. 자리를 못 잡으면 손해니까요. 그런데 정작 불꽃이 펑 하고 터지는 그 순간이 절정인 동시에 끝의 시작입니다. 가장 화려한 그 몇 초가 지나고 나면 하늘엔 연기만 남고 사람들은 주섬주섬 일어나 흩어져요. 명당은 순식간에 텅 빕니다. 주식판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치킨주가 딱 이 불꽃놀이 명당 잡기예요. 월드컵이라는 불꽃이 터질 거라는 예고를 듣고 사람들이 미리 자리를 잡으러 몰려든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주식 가격은 지금 이 회사가 얼마나 버느냐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앞으로 이 회사가 더 벌 것 같다는 기대를 먼저 당겨와서 움직여요. 이게 핵심입니다. 주가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미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머릿속엔 이런 공식이 박혀 있는 겁니다. 월드컵이 열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치킨을 시킨다. 그러면 닭고기 회사가 돈을 번다. 이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실제로 매출이 나오기 전에 미리 주식을 사두는 거예요. 남들보다 먼저 자리를 잡으려고요. 그래서 경기가 시작도 안 했는데 주가가 먼저 뛰는 겁니다. 주식판에 오래된 격언이 하나 있어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호재가 진짜 현실이 되기 전 소문이 돌 때 사두고 막상 그 호재가 뉴스로 터지는 순간에 팔고 나오라는 말입니다. 왜냐면 뉴스가 터지는 그 순간이 보통 제일 높은 자리거든요. 불꽃이 펑 터지는 순간, 딱 그 타이밍이요. 그런데 이번 치킨주에는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방금은 기대감이 먼저 주가에 실린다는 얘기였죠. 그것만으로도 위험한데 이번엔 그 기대감마저 빗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업계에서 직접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번 월드컵은 치킨 특수가 없을 거다. 왜냐? 한국 조별리그 경기 시간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첫 경기가 6월 12일 오전 11시, 다음이 19일 오전 10시, 그 다음이 25일 오전 10시예요. 세 경기가 전부 평일 대낮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월드컵 치킨 시켜 먹던 게 언제였어요? 밤에 친구들이랑 모여서 맥주에 치킨 시켜놓고 같이 응원하던 그 그림이잖아요. 그게 가능했던 건 경기가 밤에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번엔 평일 오전입니다. 다들 회사에서 일하고 학교에서 수업 듣는 시간이에요. 오전 10시에 사무실에서 치킨 시켜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단체로 모여 치킨 시키던 그 공식이 이번엔 안 통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대감이 주가에 먼저 실린 것도 위험한데 이번 건 그 기대감을 채워줄 실제 매출조차 약하다는 거예요. 자리는 미리 다 잡아놨는데 정작 터질 불꽃이 생각보다 초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중 함정이에요. 그럼 진짜 궁금한 걸 물어보죠. 월드컵이 실제로 시작되면 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점쟁이 얘기가 아니라 과거 기록이 답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를 보면 됩니다. 그때도 치킨 관련 주식들이 개최를 앞두고 한 달 동안 무섭게 올랐어요. 교촌 같은 회사 주가가 한 달 새 46%, 마니커가 49%까지 뛰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거예요. 딱 지금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월드컵이 개막하고 나서는 어땠을까요? 거기서부터 주가가 쭉 내려갔습니다. 월드컵이 시작되는 그 순간이 꼭지점이었고 거기서부터 빠진 거예요. 불꽃놀이로 돌아가 볼까요? 불꽃이 펑 터지는 그 순간이 가장 화려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이라고 했죠. 월드컵 개막이 딱 그 펑 터지는 순간입니다. 가장 기대가 부풀어 오른 그 지점이 고점이고 경기가 실제로 시작되면 다들 자리를 뜨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영화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사실 우리는 이거랑 똑같은 영화를 불과 넉 달 전에 이미 봤습니다. 이번엔 닭고기가 아니라 석유였어요. 큰구 석유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뭐 하는 곳이냐면 GS 칼텍스에서 기름을 떼다가 대구하고 경북 지역에서 주유소를 굴리는 회사예요. 직원이 27명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정유 대기업, 그러니까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회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여기가 진짜 중요한 대목인데 잘 들어보세요. 큰 정유 회사들은 기름값이 오르면 돈을 법니다.
싸게 사온 원유를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흥구석유는 그게 아니에요. 얘는 큰 정유사한테서 기름을 사다가 되파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기름값이 올라도 실질적으로 더 버는 게 별로 없는 구조예요. 정유사처럼 유가 상승으로 마진을 키우는 그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름엔 석유가 들어가지만 유가가 뛴다고 실제로 돈을 더 버는 회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올해 2월에 무슨 일이 있었죠? 중동에 전쟁 기운이 짙어지면서 유가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이란을 칠 거라는 얘기가 돌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기름값 오른다. 그럼 이름에 석유 들어간 회사를 사자. 딱 이거였어요. 그래서 공습이 실제로 벌어지기도 전 2월 중순에 흥구석유 주가가 한 주 만에 38% 넘게 먼저 뛰었습니다. 그리고 2월 말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진짜로 이란을 때리고 이란이 세계 석유의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막으면서 유가가 확 치솟자 3월 초에는 이틀 연속 상한가까지 쳤어요. 회사가 갑자기 돈을 더 잘 벌게 돼서가 아니에요. 그냥 이름에 석유 두 글자가 들어간다는 이유 하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정상이었냐면 그때 이 회사 주가를 이익이란 비교한 숫자가 500배를 훌쩍 넘었어요. 이 숫자는 쉽게 말해 이 회사가 지금처럼 벌어서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데 500년이 넘게 걸린다는 뜻입니다. 정상적인 회사 실력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값이에요. 회사가 좋아서 오른 게 아니라 이야기가 붙어서 오른 거니까요. 그래서 그 불꽃은 어떻게 됐을까요? 펑 터지고 나서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름값에 혹해서 꼭대기에서 막차 탄 사람들만 고스란히 물린 거예요. 이제 두 사건을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하나는 월드컵에 엮인 치킨주, 하나는 전쟁에 엮인 석유주. 소재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는 닭고기고 하나는 기름이니까요. 그런데 구조를 들여다보면 글자 그대로 쌍둥이입니다. 공식이 똑같아요. 먼저 큰 사건이 예고됩니다. 월드컵이 열린다. 전쟁이 난다. 그러면 거기에 이름만 살짝 엮인 주식으로 기대감이 먼저 몰려가요. 그런데 정작 그 회사 실제 실적은 따라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진짜로 터지는 그 순간이 꼭지점이고 거기서부터 주가가 빠져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이런 주식을 테마주라고 부릅니다. 회사가 진짜 좋아져서 오르는 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에 엮였다는 이유로 오르는 주식이에요. 여기서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이야기가 끝나면 올라야 할 근거도 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월드컵 끝나면 치킨 얘기가 사라지고 전쟁 진정되면 석유 얘기가 사라지죠. 그럼 주가를 떠받치던 게 통째로 없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테마주는 그 이야기가 무산되는 순간 더 무섭게 무너집니다.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했을 때 통일 관련주라고 묶인 회사들 주가가 잔뜩 올랐어요. 그중에 현대로템이라는 회사도 회담 기대감으로 한참 올랐습니다. 그런데 회담을 코앞에 두고 미국 쪽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한다는 발표가 나오자 현대로템 주가가 하루 만에 20% 가까이 폭락했어요. 회사 실적이 나빠진 게 아니에요. 그저 주가를 떠받치던 이야기 하나가 흔들리니까 기댈 데가 없던 주가가 그대로 무너진 겁니다. 테마주가 얼마나 허약한 토대 위에 서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이런 패턴이 뻔히 반복되는데 왜 사람들은 늘 당할까요? 답은 보통 사람은 항상 한 발 늦게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들은 소문 단계에서 조용히 사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가가 충분히 오르면 재미 본 그 자리에서 팔고 유유히 나가요. 실제로 흥구석유가 상한가 행진을 벌이던 그 무렵 회사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대주주가 80만 주 가까이를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안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그 들뜬 자리에서 먼저 짐을 챙긴 거예요. 그럼 누가 그 주식을 사주냐? 뉴스 보고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상한가 쳤다는 기사를 보고 나도 타야지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뉴스가 나왔다는 건 이미 불꽃이 터진 다음이라는 뜻이에요. 즉, 가장 높은 자리를 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테마주는 회사가 좋아져서 오르는 게 아니라 이야기가 붙어서 오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반드시 끝나요. 월드컵도 끝나고 전쟁도 언젠가 잦아듭니다. 이야기가 끝나는 순간 그 주식이 올라야 할 이유도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좋은 회사는 불꽃이 아니에요. 오히려 매일 저녁 같은 자리에 어김없이 켜지는 가로등에 가깝습니다. 불꽃처럼 화려하게 펑 터지진 않지만 대신